자, 공통과목 모두 풀이하겠습니다. 객관식 4번 문항들부터 한번 쭉 볼게요. 먼저 9번, 10번 중에서는 괜찮다, 그쵸? 네. 11, 12번 중에서 질문할 거 뭐 불러주세요? 12번. 11번. 11번에서 가주권을 보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될까? 그치, 대칭점이 1,0 그죠? 이제 잘하네. 점대칭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 12번 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13, 14 중에서는 몇 번 하면 되나요? 13, 14 둘 다 하고요. 15번은 괜찮았어? 아니요. 안 괜찮았어. 알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자, 20번이 해야 될 것 같다, 그쵸? 원래 20번에 이렇게 난해한 계산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좀 난해한 계산이 나왔던 것 같고, 자, 21, 22번 중에서 질문할 거는요? 21, 22 두 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4점짜리 문항들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11번부터 빠르게 간단한 것들 정리 빨리 처리하는 걸로. 자, 12번의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니까 fx는 x3중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형태인 거고, 자, 가주권 해봤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f에 1 플러스 x 더하기 그 다음에 f의 1 마이너스 x는 0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a, b에 대한 점대칭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화해놓고 갑시다. a, b에 대한 점대칭 표현은 fx에다가 뭘 더하면 f에 2a 마이너스 x를 더했을 때 몇 b가 나온다? 2b가 나온다. 그치? 이 구조에 상등식이 드러나면 얘가 a, b에 대한 점대칭성의 표현이었고, 자,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정역의 평균값이 얼마가 되는 거? a가 되는 거. 그게 x의 좌표, 대칭 x의 점의 좌표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수항에 마찬가지로 평균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절반값이 b가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a, b에 대한 점대칭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 x좌표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0의 평균은 당연히 얼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주어진 상차함수의 1,0에 대한 점대칭 표현이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인 거죠.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아래쪽 내용은 일반화된 거는 이렇게 지우고, 1,0에 대한 점대칭 표현이니까 우리가 3차함수를 구성할 때 x축을 이렇게 구성하면 분명히 여기는 1,0을 기준으로 나의 3차함수가 대칭성 있게 그려질 거다. 그럼 1,0은 지금 3차함수의 점대칭인 지점이니까 무슨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이렇게 변곡점 기준으로 얘가 극대극소를 안 갖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나주권을 보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가 정적분을 했을 때 지금 12가 된다 했을 때 우리한테 f4의 값을 한번 찾아보시라 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사실 얘가 이렇게 증가만 하는 형태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지금 극대극소를 가지는 형태일 수도 있다. 그치? 자, 일반에서 표현되는 형태는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지는 형태일 거고, 여기 x절편을 내가 그럼 1 플러스 k, 여기 x절편을 1 마이너스 k 꼴로 잡아준다 치면, 자, k 값이 0이면 증가만 하는 형태의 3차함수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3차함수식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일반적이겠네요. x절편이 이렇게 3개 나오는 상태로 해서 fx는 x-1을 인수로도 받고, 다시 또 다른 절편이 1-k와 1+k가 되는 거니까, 자, x-1 플러스 k에 그대로 x-1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상태. 자, 그럼 나는 미정계수 k만 정하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정적분을 미분을 해서 처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f'의 정적분이 f가 되니까, 자, 이 식의 의미는 f3과 f-1의 함수값의 차가 12인 걸 나타냅니다. 그쵸? 자, 그럼 그대로 여기 대입하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끝! 자, 해서 k값 정하고 나면 함수식 결정되기 때문에 f4 찾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주권만 해석을 빨리 하면 나머지 내용이 쉬웠다. 자, 이렇게 잘 체크를 하시고, 자, 필요한 거 정리한 동안 12번 문제 조건 적겠습니다. 뭐야, 크게 뽑았네? 무슨 크게 뽑았어? 집에 A3
집에 A3가 있길래 A3를 뽑을 그러면 그게 프린트가 있어야 되잖아. 네. 어디 있는데 집에 A3가 뽑혀? 네. 아 그래? 원래 가정집 프린트기에 A3가 뽑히나? 괜찮은데? 오히려 A3 살까? 네. 그치. 모의고사 종이가 좀 커야 편하지 사실. A4 푸는 거 조금 작지. 아 근데 또 이렇게 파일에 넣어 다니기에는 A4가 편한데. 고민을 조금만 해볼게. 고민 조금만 해보고 A3를 뽑을 수 있으면 A3를 한번 해보자. 탐나는구만. 자 12번 봅시다. 바꿀까? 오늘만? 알았다. 아 새끼 지물건 소중히 여기네. 12번에 자 모든 항이 정수다 라는 조건이 있고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옵니다. 자 그러한 수열이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열이 있는데 가조건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자 2n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의 자 그 수열의 총합은 0보다 작은 걸 나타내고 나조건에 절대값이 나오니까 절대값 an 더하기 절대값 an 플러스 1 더하기 자 다시 절대값 an 플러스 2의 합이 자 13보다는 작아야 하며 자 그냥 가조건이라고 할게요. 21번째 항은 분명히 현재 24보다는 크고 29보다는 작은 형태다. 이때 자연수 n값을 찾으라. 자 물어보는 건 자연수 n값이고요. 가조건부터 봅시다. 수열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당연히 대칭성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얘기나 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에서 S7이 나왔어요. 항이 홀수계죠. 그럼 얘가 A1부터 A2 이렇게 쭉쭉쭉 더해서 간다고 쳤을 때 A7까지 오면 여기 가운데 항 분명히 A4가 있겠네. 그치? 그럼 양 끝에 거 더해서 계속 A4가 몇 개씩 만들어지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세 쌍 만들어지니까 결국 얘는 A4가 몇 개라는 거? 7개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에 개수가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한 개수가 짝수개라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운데 있는 항이 존재할 리가 없는 상태인 거니까 그럼 얘는 초항과 끝항의 합이 몇 조각 드러났다? 몇 묶음 드러났다? 네 묶음 드러났다. 그치? 그래서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자 어떤 일반적인 초항과 끝항에 대한 합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자 그럼 이렇게 가보자. 얘도 수열의 합이지만 여기다가 공식을 들이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의 합이 홀수계의 항들까지의 합인지 짝수계의 항들까지의 합인지가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지금 A1부터 쭉쭉쭉쭉 더해지다가 A 2n 플러스 1까지 가는데 만약에 생각하기 복잡하다 치면 그냥 바로 합시다. 한 개수가 2n 플러스 한 개고요. 그럼 2분의 한 개수 하고 초항 더하기 끝항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분명히 현재 여기는 홀수 번째와 홀수 번째 가운데 있는 숫자는 존재하겠다. 그치? 두 수의 평균이 자연수로 정해지니까 자 이 두 수의 합이 2n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중앙은 n 플러스 몇 번째 항? 한 번째 항. 그거에 두 배가 드러나는 거고 그쵸? 그럼 이 약분되고 나면 얘는 결국에는 2n 플러스 1에다가 자 a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2n 플러스 1은 분명히 번째수라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한개수라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얘는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준 거네. 그치? 그러고 나서 나에서 자연스럽게 절대값 조건이 나오니까 부호 판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세 개 항을 적어놓고 부호 판정을 하러 갑시다. am이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가 있는데 어쨌거나 얘들 절대값의 합은 1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는 a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마이너스인 게 판정이 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공차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차가 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A에서 5를 더해서 음수가 됐다면 그 전에 있는 항도 5가 빠진 항이 당연히 뭐 음수?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 A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부호가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안 정해지니까 그치 이 문제는 그러면 이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하고 그 절대값의 합이 13보다 작도로 가는 적절한 항의 형태를 구성을 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로 자 여기는 a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일 때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 치자. 얘가 마이너스였다 치자. 자 이것의 절대값의 합이 지금 얼마보다 작아야 되냐면 13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우리 생각해보자.
네가 가장 큰 크기를 가지는 음수야. 작은 크기를 가지는 음수라고 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럼 그거에 지금 자 다시 50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1 이런 상태로 점점 작아질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수의 크기의 입장에서는 얘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쵸? 어쨌건 간에 얘는 그럼 11과 6과 1의 총합이니까 13보다 작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네. 그럼 얘가 마일이 아니라 마2로 출발하면 그 절대값들의 합들은 더 어떤 상태가 될까? 그치. 커지는 상태가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음수인 건 애초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얘가 음수일 때는 자 크기 합이 그대로 13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럼 단연 얘는 부호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상태고 플러스 그치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상태인 게 판정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도 이제 좀 크게 가야 되는데 생각해봐. 5를 더해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 정수 형태니까 여기 있는 n 플러스 2가 가질 수 있는 항의 모양이 몇 가지 없겠다. 그치? 자 근데 얘가 양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0인 것부터 일단 특별하니까 간다 치면 얘가 빵일 때는 얘는 무슨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럼 절대값 더했을 때 13보다 작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얘도 나 조건 만족 못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하나씩 키워나가야 되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를 하면 이제 절대값 합이 조금씩 작아진다. 그쵸?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9 하면 여기 절대값 합이 14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차피 최대는 정수 얼마일 때까지야? 4일 때까지다. 그치? 그 몇 가지 케이스 없는 거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만족시키는 것들 확인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정리 마저 합시다. 그럼 2부터 넣으면 계속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돼요 안 돼요? 돼요. 딱 13이네. 그러니까 13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이고 안 되네. 아쉽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네. 자, 아까 4가 마지막이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네. 뭐야? 두 개네? 큰일 났네. 답은 몇 개로 정해줘야 되는데? 하나로 정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몇 번째 조건이 있는 걸까? 세 번째 조건이 있는 거겠다. 그치?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차가 5예요. 5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일정하겠다. 그치? 그럼 이 안에 있는 지금 정수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정수는 25, 26, 27, 28까지인데 이 각각의 항들은 그러면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 5의 배수이거나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끝? 왜? 나머지가 0, 1, 2, 3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현재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3이라면 나머지 숫자들은 8, 13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은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될 수 있는 거?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럼 지금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4라면 얘가 다음 진행되는 항들이 9, 1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들이 되니까? 그치? 4인 숫자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있는 다 조건을 봤을 때 어쨌든 21번째 항이 5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게 0, 1, 2, 3이라는 숫자밖에 없었다. 그치? 즉 4에서 출발했을 때는 이 사이의 범위에 있는 숫자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그치? 그래서 얘는 자,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이라는 얘기인 거네. 끝? 자 그럼 위에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무엇으로 결정이 됐고? 3으로 결정됐고, 그럼 여기서 21번째 항은 몇으로 결정돼야 되냐면 28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21번째 항이 28인 상태고 나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항이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얘보다는 작은 값이라서 요 앞쪽에 있는 항이 되겠네. 맞아요? 좀 더 진행된 항이니까. 그럼 3에서 28까지 가는 동안 공차가 몇 개 더해집니까? 25가 더해지기 때문에 5개 더해진다. 5D가 더해진 거다. 그치? 5 플러스 D가 아니라 5D가 더해진 거죠. 그럼 얘는 5번째 전의 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n 플러스 두 번째 숫자는 21에서 5를 뺀 몇 번째 항이다? 16번째 항이다. 그래서 가능한 값은 14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정수 조건이 나열되어 있고 일단 절대값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 부호 판정과 크기 판정을 해나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12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죠. 도형 문제네.
석현이는 잠에서 깨어날 생각이 없나? 또 누가 왔지? 석현이랑 담시요. 어? 담시. 아 얘는 저번 주부터 왜 안 보여? 아까 문자 보내시던. 문자 보냈다고? 네. 쌤한테? 아니 촬영 중이라서. 아 맞다 이거 비행기 모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닌데. 자 13번 봅시다. 그럼 석현이, 다민이, 태연이? 태연이는 입시 3년 갔어. 뭐 학교에서 뭐 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안 나가고 있네. 아니요. 딱 됐네. 자 봅시다. 13번입니다. 자 도형 문제고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대각선 BD에다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요. 이렇게. 자,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E라고 먼저 설정을 하고 조건이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리고 이 C라는 점이랑 여기 수선의 발 내린 점을 연결을 쭉 해서 이 연장선과 지금 선분 AB가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했냐면 F라고 설정을 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을 때 각 AFC에 대한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AFC라는 각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AFC 여기네. 요가 알파 라고 하고 그럼 알파에 대한 지금 사인 값이 문제에서 자, 10분의 루트 10인데 자, 크기 커서 귀찮으니까 루트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C 길이는 10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E에서 C까지 길이는 10이라고 잡아놓고 자, 조건은 끝난 것 같은데 응? 아, 코사인 값이 주어졌구나. 응? 고마워요. 코사인 알파가 주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네요. 삼각형 C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5루트이래요. 자, 무슨 법칙 쓰자는 느낌?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네요. 그러면 C랑 D랑 E를 연결하는 외접원이 있다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놓는 게 낫겠다. 그쵸? 자, 얘 라지하려는데 5루트이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야, 생각보다 조건이 없네. 삼각형 AFE의 넓이. 자, 요 넓이 찾으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생각. 평행사변형 자체가 동형에서 굉장히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치? 일단 평행선이 드러나니까 동의각이나 억각들을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옮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여기는 이 알파라는 특정 각이 분명히 주어졌으니까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어딘가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관찰하는데 조건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상태거든. 그럼 여기는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 사이에 관계를 보자는 얘기 아닐까? 그럼 일단은 이 삼각형을 봅시다. 이 CD라는 이렇게 길이나 그 다음에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두색 삼각형은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냐면 일단 평행사변형 나왔고 두 대각선 보여줬으니까 마주보는 이 도형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닮음인 관계에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현재 여기는 알파라는 각이 존재하니 그대로 여기는 이 AB라는 직선이랑 여기는 CD라는 직선이 서로 평행함을 얘기하면 동의각이나 억각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요각이 현재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반대편 요각도 뭐가 될까? 알파. 그럼 여기 있는 요각은 뭐가 될 거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현재 우리는 요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나와 있으니 그의 대변 길이도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생각도 해봅시다. 외접원 반지름 있고 각이 있으니까 여기 대변 길이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 대변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대각의 크기도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베타라는 값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자, 먼저 코사인 알파가 아니라 사인 알파가 필요하니까 사인 알파 구하면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얼마?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E에서 D까지의 길이가 선분 ED의 길이가 얘가 루트 10분의 3이 되고 자, 선분 ED의 길이가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구해보면 2R 사인 알파가 되는 거니까 자, 2R 집어넣으면 10루트 2에다가 사인 알파가 아까 루트 10분의 3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될 거고 쓰륵 그쵸?
그럼 여기 약분되면서 얘가 루트 10이 나올 거니까 루트 20 되면서 2루트 5 곱하기 3 해주면 자 6루트 5로 결정이 되겠네. 여기 6루트 5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될 얘기. 여기는 각 베타의 크기도 여기는 10이라는 길로부터 결정된다 그랬고 여기는 이 대각의 크기에 대한 베타 형태도 한번 정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 10이라는 일시 길이는 사인 법칙을 표현하면 2r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현재 2r이라는 값이 10루트 2가 되고 있고 사인 베타고 자, 일시 길이는 10으로 나와 있다. 사인 베타 값이 좀 이상하네. 루트 2분의 1이라고 베타가 특수각이죠. 몇 도다? 45도다. 네가 45도라는 얘기. 뭐야? 네가 여기가 45도면 현재 여기가 몇 도라는 얘기고? 45도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가 지금 수직인 직각삼각형을 표현해놨으니 얘는 직각 몇 등변 삼각형이다? 2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여기도 몇 도다? 45도다. 그래서 평행 사변을 통해서 많은 조건들을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조건은 단순하지만 얘를 이렇게 얼기설기 어떻게 몇 번 안내를 계속 하나씩 보는 얘기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찾으러 갑시다. 나는 자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데 45도도 있고 알파도 있으니 AF 길이랑 FE 길이를 찾거나 아니면 여기는 AF 길이나 AE 길이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런 길이들을 관찰하려면 아까 우리가 마주보는 삼각형에서 무슨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닮음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C에서 D까지 길이랑 여기는 F에서 B까지의 길이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할지 한번 하러 가봅시다. 지금 이 염두색 삼각형이 각도 있고 변의 길이도 많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C에서 D까지 길이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무슨 법칙 쓰면 될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생각하면서 누구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쓸까? 얘 기준으로 쓸까? 얘 기준으로 쓸까?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아.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10 기준으로 써볼까요? 그럼 이거 곱해야 되는데 그 루트가 남을 거잖아. 6루트.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어차피 코사인 값이 루트에서 어차피 루트 남네. 뭐 어차피 답은 똑같을 거야. 그러면 아까 정했듯이 우리 45도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맞춰보자. 여기가 10인 거니까 그대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10의 제곱 100은 제곱 더해서 x제곱 더하기 36 곱하기 5 마이너스 자 두 개 곱하면서 2배 할 거니까 12루트 5x에 그대로 코사인 45도에서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정리해보면 x에 대한 방정식 생깁니다. x제곱에 36 곱하기 5 하면 180이 될 거고 그쵸? 100 넘어오면서 상수하는 그런 플러스 80이 생길 거고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이제 가운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자 2랑 이렇게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6루트 10x다. 자 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선생님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루트가 있는데 고등학생은 얘기하면 안 되죠. 그치? 뭐 중학생이면 몰라도 자 개수가 무리수라도 우리가 자,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해서 근해 공식을 써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x값을 구해보면 자 근해 공식 쓰면 짝수 공식이니까 3 루트 10의 뿔마 루트에 자 이거 제곱해보면 90이고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80 되면서 자 얘는 3 루트 10에다가 뿔마 루트 10이 남습니다. 해서 이 길이가 2 루트 10이 되거나 몇 루트 10이면 되냐면 4 루트 10이면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2루트 10이 답이 될 수 있는지 4루트 10이 답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이 둘 중에 하나의 수치를 집어넣고 나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여기 있는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판정이 될 거야. 그래서 4루트 10을 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 코사인 값이 여기 사인 알파에 대해서 이 사인 값이 예각 범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4루트 10짜리는 정답이 안 될 거고 2루트 10밖에 못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각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현재 여기는 알파는 예각입니까? 둔각입니까? 예각 범위니까 그치? 그럼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분명히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4루트 10을 써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게 돼. 그래서 2루트 10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되고 그건 나중에 해. 자, 해서
이렇게 x라는 길이가 몇 루트 몇으로 나오냐면 2루트 10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가 2루트 10으로 결정됐으니까 여기 전체도 2루트 10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면 발능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6루트5라는 길이가 있으니 여기 b의 길이를 찾거나 뭐 fb나 fe의 길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삼각비요 1대1 대 루트가 있네. 그러네. 그쵸. 직각 기등변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몇 루트 몇 나오면서 2루트 10 나오면서 1대1 대 루트 2에서 저 여기 루트 2 나누면 여기는 몇 루트 몇이 되고 2루트 5가 되고, 뭐야 그럼 여기도 몇 루트 몇이 되고 2루트 5가 되네. 그러면 요변 길이는 우리가 찾아버렸고,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가 6루트인데 요 길이가 2루트 5가 되니까 자 b가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된다. 그럼 요 길이가 이제 정해지겠죠. 여기는 전체 2루트 10이라는 길이의 3분의 1배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위에 1부분의 길이는 얘 몇 분의 몇 배가 된다? 3분의 2배가 된다. 그치? 자, 그럼 두 변 길이랑 끼인 값의 크기가 정해지니까 삼각형을 그대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쵸? 끝.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각을 찾아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평행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각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고 발음을 쓰자는 얘기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당연히 좋은 내용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뽑아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할 정리하는 동안 14번이랑 15번 중에 일단 15번을 먼저 해야겠죠. 14번이 많이 복잡해 보인다, 그치? 그래서 15번 먼저 하고 간단한 문항들 쭉 한 다음에 킬러 문항 맨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볼 때는 이번에 요때 킬러 문항은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긴 했네. 그래도 14번이 조금 기억 미음까지는 해석이 좀 괜찮은데 디귿의 해석이 조금 쉽지 않았기 때문에 14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지워도 되나요? 자, 15번으로 가봅시다. 그건 아니지, 그치?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15번이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 자, 15번. 모든 항 자연수. 자, 그래서 모든 항 A는 자연수고 가주권의 분이 A1은 300보다 작습니다. 기분 별로야. 너무 커. 제한된 A1의 범위가. 그치? 초항에서 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나주권을 보니까 내가 모든 자연수에 의해서에 대해서 그 다음 항을 정의하는데, 자, 이 항을 3분의 1배로 줄이거나 아니면 다음 항으로 갈 때 6씩 더해요. 자, 계산하는 규칙은 쉽다, 그치? 그럼 반대로 갈 때는 3배 하거나 뭘 빼거나 6을 빼거나 하라는 얘기고, 전제되는 조건도 간단합니다. 자, 로그 3에다가 AN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자연수인 경우에는 3분의 1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AN이 이게 로그 3의 AN이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분명히 3의 무슨 제곱수가 돼야 된다? 거듭제곱수꼴이 될 때만 3으로 나누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3의 거듭제곱수를 3으로 나누면 또 3의 거듭제곱수가 생기겠죠. 그치? 그럼 또 3의 거듭수 생기면 또 계속 3으로 쭉쭉쭉쭉쭉 나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그렇게 나누다가 언젠가는 3을 다 쓰겠다, 그치? 다 쓰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씩 더하라? 6씩 더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래쪽 조건을 보니까 얘는 위에 있는 이제 부정의 관계죠. 로그 3의 AN이 자연수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대로 6씩 계속 더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추론 문제는 보통 여기에서 특정 번체수의 항을 주고 나서 추원의 값들을 모두 찾으라 그러는데, 얘는 특정 번체수의 값을 준 게 아니라 수열의 합을 주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K가 4인 것부터 7인 것까지 AK의 합이 지금 40이라고 나와 있고, 자, 물어보는 것은 모든 A1의 합을 구하라. 자, 나한테 주어진 수열의 합은 그러면 A4랑 A5랑 A6랑
A7 이렇게 4개 항의 합이 현재 40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어떤 특정 번째수 항이 없으니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있는 4개의 항 중에서 하나는 하나의 변수로 설정을 해서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겠다. 그치? 왜냐하면 점화 관계가 쉽거든.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굳이 여기서 우리가 역추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러니까 A7을 굳이 M이라도 그 전에 있는 항을 추론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여기는 합이 40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네 번째 항을 특정 M이라는 숫자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M이라는 값이 만약에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닐 때인 것부터 해볼까? 60 더하는 게 편한 상태니까.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M이라는 값이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분명히 얘는 계속해서 얼마가 더해지는 걸까? 60 더해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M 더하기 6이 될 거고 얘는 M 더하기 12가 될 거고 얘는 M 더하기 18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총합을 계산해보면 M 4번 더해지니까 4M에다가 자 6이랑 12, 18 더해서 그대로 36이 만들어지고 그게 40이라는 얘기를 하니 아 나의 M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럼 여기가 얼마 이거? 1, 7, 13, 그대로 31 이렇게 해서 4개 더하면 40 나온다. 나온다. 나 왜 만들었잖아. 그지? 그럼 조건 당연히 만족하죠. 여기는 1지 넣었을 때 얘가 로그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60 더하고 있다는 얘기야. 60 계속 더해 나가면서 3의 거듭제곱수가 등장하는 순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그치? 계속 60 더하면서 3의 거듭제곱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 조건 계속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지. 쌤을 무슨 말이냐면 막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네가 여기서 어떤 숫자가 3이 탁 등장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3이 가다가 9가 등장했어. 그럼 9가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15를 적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잖아. 3의 거듭제곱수가 등장하면 다시 3으로 뭐 해야 돼?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린 지금 그렇게 안 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쭉 적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고민 안 해도 되나? 마지막 한 19가 아니에요? 네, 맞네. 맞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 13에다가 18 더했구나. 뒷방에. 그래 중요한 건 그건데 60 더하다가 얘가 3의 거듭제곱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럼 사실 모든 케이스를 탐구해봐야 되네. 꼼꼼하게 풀어야지. 삼의 거듭제곱수가 아닌 수의 유물도에서 3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나? 삼의 거듭제곱수가 아닌 수의 유물도에서 3의 거듭제곱수가 될 수가 있나? 삼의 거듭제곱수가 아닌 수 K에다가 이걸 1번 더했을 때 3의 n승꼴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이거 만약에 3일꼴이라고 하고 m이 3의 거듭제곱수면 가능하네. 그럼 모순이 생기네. 오, 찾았어요. 자, 봅시다. 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어떤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닌 숫자를 계속 60 더해 나갔을 때 얘가 3의 거듭제곱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내가 m에서 출발하는데 현재 얘는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60 계속해서 더해 나가니까 자, 6이 n개 더해졌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과연 3의 어떤 K승꼴의 숫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 그치? 자, 그럼 3의 거듭제곱수가 되려면 여기는 6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뭔가 덧셈을 했을 때, 자, 3의 지금 거듭제곱수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m이라는 숫자가 가진 이 형태를, 자, 지금 n이 묶이면서 그대로, 자, 6에다가 3을 더하면 3의 거듭제곱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얘가 3 곱하기 n꼴의 숫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몇 n을 만들 수 있고 9n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9는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n이라는 숫자만 누구의 거듭제곱수라면 3의 거듭제곱수라면 3의 거듭제곱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n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럼 3의 l승꼴이라고 둔다 치면, 자, 얘가 3의 l승이 되면서, 그럼 3의 l승이랑 3을 곱하면 3의 l 플러스 1승이니까 애초에 m이라는 숫자가 3의 거듭제곱수가 된다. 그치? 가정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자,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본 거고, 현장이었으면 달려들어야지. 그치?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니 그냥 조금 적어보면 되잖아. 의문이 생겼어. 그럼 내가 만약에 5에다가 계속 60 더해가요. 60 더해가요. 60 더해가요. 이렇게 60 계속 더해다가 할 때 3의 거듭제곱수가 금방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몇 개의 숫자를 더하고 있으니까 4개의 숫자를 더하고 있고, 얘가 그나마 얼마로 출발했을 때? 1로 출발했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로 출발했을 때 60 더해지면서 그나마 몇십을 만들 수가 있어? 40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2로 출발하는 걸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2로 출발한다 쳐도 여기 6 더하면 얼마? 8. 6 더하면 얼마? 14. 6 더하면 몇십 될 거니까 23의 거듭제곱수는 이 안에 없는 상태다. 그치? 이걸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 앞에 있는 A4가 3의 거듭제곱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m이라는 값이 A4가 3의 K승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A5, A6, A7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제 느낌이 오네. 뭔가 1이 찾아지고 나면 그 다음은 계속 60 더해질 거야. 그치? 그러면 3의 거듭제곱을 아까 우리가 계속 약분하다 보면 30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그 3을 다 쓰고 나면 남는 항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치? 자, 해서 얘가 3의 K승인데 그냥 3으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가 3 하나만 있었으면 처음에는 3 나누면서 다섯 번째가 뭐가 되고 1, 그 다음에 60 더할 거니까 얼마? 7, 14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합이 40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가 9로 출발할 때는 얼마 되면서 3, 1, 자,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는데 얘도 합이 지금 40일 수는 없는 상태네. 그럼 얘가 3의 3승으로 출발한다 치면 27에서 출발하면 얘는 얼마? 9, 3, 다시 1 이렇게 되는데 얘 딱 더하니까 다시 얼마가 되는 거지? 40이 되는 거지. 그러면 9, 27, 9, 3, 1에다가 다시 1 하면서 60 들어가면서 7, 13, 19 되고 그 다음에 계속 60 계속 늘어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81로 출발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다. 그렇지? 27 그 다음에 얼마 되면서 9, 3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다시 될 수가 없는 상태지. 그 뒤로 좀 더 커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 일반화해서 풀어도 되긴 해요. 일반화해서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그럼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m이라는 숫자가 3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치면 첫 번째는 몇 분의 1이 될 거고 3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m으로 출발하지 말고 3m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3 하나 남으면서 여기 뭐 되고 m 되고 m 플러스 6 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얼마 되는 거? 9 되는 거. 이거 4개 합해서 몇십 되는 거? 40 되는 거. 이렇게 일반화해서 풀어도 돼. 이해했니? 그러면 두 번째 여기 9로 출발하는 건 우리가 3의 제곱 곱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 m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 9m으로 출발하는 거지. 그럼 9m이면 얘는 몇 m이 되고 3m이 되고 다시 3 나누면서 m 될 거고 다시 m 플러스 6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m이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닌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몇십 만들어지는 거, 40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쭉쭉쭉쭉 가도 되기는 한다는 얘기야. 된겨?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치? 중요한 건 3의 거듭제곱수가 맞냐 아니냐가 중요하니까. 아닐 때 했으니까 3의 거듭제곱수 1대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 거죠. 됐지? 자, 해서 찍은 거 어쨌든 40되는 경우는 이렇게 A4가 27인 경우랑 A4가 1로 출발한 경우 두 가지가 정해진 겁니다.
그러네. 이렇게 보면 얘가 어렵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끝난 게 아니야. 모든 A1의 합을 찾는 거니까 다시 역추론 하러 가야 돼요. 알겠죠? 자, 역추론 하러 가봅시다. 먼저 A4가 1인 걸로부터 출발을 해보죠. A4가 1이에요. 그럼 A3가 될 수 있는 거 그 이전함은 3배를 하거나 반대로 6을 뺀다 그랬습니다. 3배를 해버리면 3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6을 빼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5가 될 건데, 자, 음수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탈락이고. 그 다음에 자, 위쪽으로 갔을 때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대응되는 숫자의 무슨 값이 밑이 3인 로우 값이 무슨 수로 등장해야 돼? 자연수로 등장하는지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럼 얘가 자연수냐고 묻는 건 아까 우리가 판단했듯이 얘가 누구의 거듭제곱수인지 3의 거듭제곱수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즉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3의 거듭제곱수가 맞냐고 묻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뻗어나갈 때는 3의 거듭제곱수가 반대로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거듭제곱수가 아니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뻗어나가 보자. 위로 갈 때는 3배하고 밑으로 갈 때는 6 빠지는데 마3은 안 될 거고 여기 9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여기 마3 탈락이고. 자, A1을 찾을 때 마찬가지로 또 위로 갈 때는 3배하면서 3의 거듭제곱수 되니까 27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을 빼면 얼마가 만들어지는데? 3이 만들어지는데 무지성으로 3을 동그라미라고 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치? 지금 위에 거는 3의 K승꼴이 나오고 밑에 거는 3의 K승꼴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몇이다? 27인 거 하나 찾아지고. 자, 그럼 이제 다시 A4가 27인 거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그죠? A4가 27인 거에서 가봅시다. 그럼 쭉쭉 가면 A3가 이제 자, 얘는 3의 3승이니까 3의 4승은 당연히 되겠다. 그치? 6배는 21인데 21도 돼야 안 돼요? 되죠. 3의 K승꼴 숫자 아니니까. 그럼 다시 A2는 자, 3배 해주면서 3의 5승 당연히 될 거고, 자, 81이니까 그냥 적어야겠네. 6 빼야 되죠. 자, 81이고 얘는 243이고 얘는 6 빼면 그대로 75가 되는데 밑에 거는 3의 거듭제곱수 아니니까 되는 수 맞다. 그쵸? 자, 그럼 뭐 A1을 찾으러 갔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세배하면 너무 어때? 그렇지. 우리 몇백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지? 300을 넘으면 안 된다. 이제 300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너무 커. 그럼 6 뺀 거는요? 6 빼면 200 얼마? 37고 얘는 3의 거듭제곱수 아니니까 아, 이게 되네. 이게 된다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세배하면 3 곱하기 75인데 300은 안 넘지만 얘는 3의 K승꼴의 숫자가 맞아야 해요. 아니지, 그치? 5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는 탈락이고. 그럼 얘 6 빼면서 몇이고? 69고. 이건 3의 거듭제곱수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능한 숫자라는 얘기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 찾아지고. 자, 잘 보면 잘 줘보니까 20을 내려가지고. 그럼 세배했을 때 63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 이제 3의 K승 아니니까 6 빼면 얼마고? 15고. 얘는 3의 K승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다시 뻗어나가면서 45고. 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 6 빼면 9. 얘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갑자기 3을 더 붙여서 어려나. 그치. 그래서 되는 거는 몇이랑 27이랑 그대로 237이랑 69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합이 40인 걸 찾는 과정이 좀 어렵지 추론 관계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 좀 했으면 될 것 같아. 아까 쌤이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네가 이렇게 더하다 보면 3의 거듭제곱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에 대한 얘기는 쌤 일반화해서 아까 정리를 해줬는데 현장이었으면 그냥 숫자 자연수 적당한 거 적어놓고 쭉쭉쭉 더해봐. 4칸 정도 어차피 몇 칸만 확인하면 돼? 4칸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4칸 확인했을 때 사람 거듭제곱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자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잘 정리해 보시면 되고. 네? 다녀오세요. 자, 20번으로 갑시다. 석탄이 남은 건가 봐. 쉐키. 자, 20번 볼게요. 쉐슈티에 대해서. 일단 t의 범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루트 3보다 크고. 자, 4분의 13보다 작다. 자,
이런 조건이 왜 있는지 뭐 문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x라고 주어진 함수고 자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자 이제 t 값의 범위가 나와 있다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fx는 절대값 그래프니까 분명히 자 구간이 나누어지고 구간의 경우에는 뿔마루트 3일 거다. 그래서 자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생각하기가 지금 귀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지금 밑에다가 줬습니다. 그죠? 자 어디에서 딱 꺾여 있는 게 함수식이 어디서 변하는 게 보여요? 마루트 3이랑 루트 3 기준으로 그치 변하는 게 보인다. 그죠? 그럼 그 식 정도는 우리가 정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fx는 자 얘가 지금 0보다 클 때 즉 x가 루트 3보다 크거나 x가 마루트 3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올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 형태의 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서는 제가 부호가 풀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형태로 위로 볼록하게 함수가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 그치?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리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얘가 문제 상황에서 그림을 준 겁니다. 자 마루트 3이랑 루트 3 기준으로 나의 그래프는 컴퓨터처럼 정확하지 못하니 역시 정확하지 못했죠. 루트 3에서 함수가 주어준대. 그냥 수치만 믿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그럼 지금 이 오른쪽 날개 부분,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위와 같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고 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자, 4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4점이래요.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x1, x2, x3, x4라고 두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t의 범위가 왜 존재하는지 알 것 같아. 길이가 마이너스 1 직선을 긋는다 쳤을 때 막 그리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겠다. 그치? 그럼 얘는 교점을 몇 개로 만들기 위한 범위 가능성이 4개로 만들기 위한 가능성이 있을 거고 필요하면 확인을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일단 받아들입니다. 알겠죠? 문제 조건에서 필요한지 없는지는 생각보다 알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져야만이 교점이 몇 개 생길 수 있다? 4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의 x좌표가 현재 x1, 뭐 x2 순서대로 x3, x4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했을 때 자 조건이 어디가 나오냐면 x4랑 x1의 차가 얼마나 그랬냐면 5라는 점제 조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 두 함수 y는 fx랑 y는 gx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는 거. 그럼 얘는 그냥 교점이 제일 중요한 거겠다. 그쵸? 지금 fx랑 gx 구간 x3부터 x4에서 fx랑 gx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하면 뭐 여기 x3랑 여기 x4라 한다 치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 이게 있나? 아 이게 gx구나. 이 gx랑 여기 fx랑 둘러싸인 면적이면 이렇게 생긴 뭔가 송곳니 같은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겠네. 그럼 우리한테 접근 구간이 필요하겠다. 그쵸? 그럼 결국엔 x3랑 x4랑 여기는 교점들을 다 모아라. 정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 내에서 계산하는 문제네. 느낌이 와? 그럼 t의 범위는 그렇게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교점 4개가 돼야 되고 x1이랑 x4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가보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x4와 x1은 현재 아래로 볼록이 동시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쪽 끝에 함수식은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 구간이 네가 나누어져 있든 어쨌든 간에 얘는 그냥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식이랑 여기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 연립방 부정식 했을 때 그 해를 얘기를 하는 거네.
즉 x2랑 x1은 해가 드러나는 것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랑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사이에 자 해가 될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봤을 때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빵 이렇게 되겠네. 이 방정식의 두 분이 x1이랑 x2입니다. 근데 나한테 x4에서 x1을 뺀 게 4라고 나와 있거든? 5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서 근계수 관계 쓰자는 얘기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치? 그런데 x1이랑 x4의 합은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얼마로 들어갑니까? 1. 얘는 상수항. 그럼 차와 합이 있으니까 이거 연립하면 그냥 x1이랑 x4 다 나오겠네? 두 개 더 해볼까요? 두 개 더하면 x4는 남아있고 x1 날라갈 거니까 2x4가 그치 6이 될 거기 때문에 x4가 3 괜찮아. 자 x4에 그럼 3을 집어넣게 되면 x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이렇게 해주신 거네. 뭐야 그럼 두 분이 정해지면 여기 상수항 t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분계수 관계에 따라서 얘가 마상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아 t가 얼마구나? 그치 3이구나. 오 이렇게 컷 t가 정해졌습니다. t가 정해지면 x2랑 x3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치? 자 그러면 x2랑 x3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럼 x2랑 x3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야 되는 식은 얘는 이제 위로 블록한 쪽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자이 이차함수식이랑 자 t3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연립하면 된다. 그치? 자 상수항 예쁘게 없어질 거니까 우변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는 0이 되기 때문에 자 교점 중에 하나는 0이랑 마이너스 1인 걸 얘기하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얼마고? 0이고 여기는 지금 큰 거 3이고 제일 큰 거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을 나타내고 그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3까지가 됐지. 이 1차함 수식이랑 1차함 수식 정해졌으니까 자 구간 나눠야겠죠? 그럼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나누고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나누고 여기에서는 gx에서 fx 빼야겠다. 그쵸? 근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렇게 하면? 귀찮아요. 귀찮아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차함수식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식에서 지금 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식 빼서 정하시고 편의상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 얘를 f2라고 그러고 얘를 f1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얘는 g라는 함수에서 f1이라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한 거 하나 더 하시고 두 번째는 루트 3에서 이제 어디까지? 3까지는 자 이번에는 g에서 f 얼마를 빼서 2를 빼면 아니 뭐야 이거 잘못 적었잖아. 이거 f2를 빼서 정적분 하시면 되고 그치? 아래로 블록한 게 f1입니다. 그럼 두 번째 루트 3에서 3까지에서는 이 g라는 함수에서 f2라는 함수를 빼서 f 자꾸 2래. 정신 차려. 왜 그래? 위로 블록한 게 f2죠. 아래로 블록한 건 f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f1이라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해서 그냥 냈다 뭐 하겠다? 더 하겠다. 다른 기하학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조점 거는 문제였다. 이렇게. 필요한 거 체크 잘 하시고. 이렇게 탕탕탕 할 수 있어. 20분밖에 안 남았네. 지워내죠? 네. 다음 봅시다. 21번. 아, 빔을 빨리 다 써야 되는데. 수작업 해야 돼. 최대한 거기는 그림과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틀려먹었구만. 직선부터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괜찮아. 소근소근 얘기하는 거 저기 녹음이 안 되더라고.
이런데 다 녹음되어 있는 거 아니야? 봅시다. 자, 그림 대강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문제 보면서 상황 서술하고 조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 y는 2의 x-m승 더하기 n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었고, 얘가 직선 y는 3x랑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그 점을 갖다 a랑 b로 두겠대요. 자, 이제 우리 지수로그함수랑 직선이 결합돼서 나오고 막 비율 같은 것들이 나오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에 대한 b나, 그치? x 좌표들의 비율 논하자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3인 직선이 그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기는 n값과 n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 두 점 사이에 관계를 정해서 두 점을 대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이 두 점의 x좌표나 y좌표가 같은 문자로 표현되는 관계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치? 근데 이 두 점이 지금 분명히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3인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갈 때 그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증가량의 비율 관계는 몇 대 몇이 될 거다? 1대 3이 될 거다 정도는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치? 아직 문자는 쓰지 않더라도 비율은 확인해 놓고 문자는 나중에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쓰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1대 3 되는 건데 다시 여기 B라는 점을 지나면서 수직한 직선을 그었대요.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상태고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치? 표현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니? B의 좌표도 모르는 건데. 근데 얘가 쭉 뻗어나가서 다시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설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C라는 점이랑 다시 A라는 점을 직선을 쭉 연결했을 때 그대로 X축과 만나는 점을 현재 D라고 설정을 해줬고, 이렇게 D를 설정하다 보니까 어떤 외분점이 표현된대요. 이 D라는 점이 성분 CA의 5대 3의 분점이다. 자, 드디어 비율이 등장했으니까 내가 좌표의 B를 설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성분 CA의 5대 3의 분점이면 어디로부터 D라는 점은 먼저 어디로부터 길이 비율이고 C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율이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A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율은 순서대로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는 CD 길이 비율이 5고 AC 길이 비율이 3인 거니까 우리는 외분점보다 내분점을 좋아하잖아. 전체가 5고 요만큼이 3이에요. 그럼 여기 남은 건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 비율은 얼마다? 3이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야? 드디어 비스듬한 선의 길이비가 나왔고 이 점은 현재 x좌표가 0인 곳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주면서 A의 x좌표를 몇 K로 설정해야 되겠다는 거 2K, DX좌표는 몇 K로 설정해야겠다는 거 5K로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제.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쭉 설정을 하고 났습니다.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줘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21대 M 더하기 N을 찾으라. 이게 약간 이때 컨셉이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아까 도형 문제가 평행사변형에서도 조건이 그렇게 질비하게 많이 나열된 게 아니었어. 그치? 근데 그냥 그 평행사변형 도형 자체의 뭐 때문에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열됐었던 것처럼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삼각형의 넓이가 제시되어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핵심은 기울기인 것 같네. 비율이랑 가보자. 그럼 우리가 A좌표를 문자 누구로 표현했으니까 K로 표현했으니까 얘 XY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A좌표는 2K, G선수의 넓이니 아니지. 직선위의 점이잖아. 몇 K가 된다? 6K가 된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네. 아, 얘가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도 1대 3이 되면서 여기 전체 높이가 몇 K 되는 거? 6K 된다고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보자. 네가 6K로 설정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남은 게 몇 K일까? 3K인 거고, 우리 직선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세 직선의 기울기를 다 알면 가장 좋겠다. 그치? 그럼 얘는 기울기가 3,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있으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알 수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K, 여기 높이가 6K입니다. 그럼 얘의 기울기는 무슨 2가 될까? 그치? 아, 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써야 되는구나. 되었나요? 네.
그럼 얘가 뻗어나가면서 이제 C랑 위치가 결정됐으니까 이 A, B, C 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B와 C 사이의 위치 관계도 궁금? 궁금. 그럼 얘도 이렇게 또다다닥 내렸을 때 이 길이 B는 분명히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3대 1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내가 이미 A라는 여기 있는 비율이 1이라는 건 하나 설정을 했잖아. 1대 3, 1대 3 이렇게 갈 거고. 그럼 다시 이 삼각형에서 전체 높이도 우리가 볼 건데 요 길이가 현재 몇 K이기 때문에 이게 2K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 높이 B는 1대 2가 돼야 되므로 여기는 몇 K가 된다? 4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 하나 문자 잡으면 전체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A고 3A면 뭐 빼기? 4K 빼기 3A가 될 거고 그럼 요 길이도 그거의 3배로 표현되니까 자, 이 문자들 사이 뭔가 관계성이 밝혀지겠다는 얘기가 들어요. 자, 해서 여기 작은 조각의 한 변 길이를 A로 잡아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몇 A 되고 아까 생각한 얘기야. 3A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길이 4K인 게 밝혀지니까 여기 나온 게 4K 마이너스 그치 3A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또다시 몇 배에서? 3배에서 12K 마이너스 몇 A? 9A. 자,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기분이 나쁜 지점은 현재 A의 X좌표는 전부 다 뭐로 표현되어 있어? K로 표현되어 있어.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B의 좌표를 K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 여기 지금 문자 A로 얘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체 높이가 4K인 걸 이용하면 A와 K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생각해봐 요 길이 표현이랑 요 길이 표현은 다른데 같은 길이다 그치? 그럼 둘이 어떻다고만 정리하면 될까? 같다고만 정리하면 A와 K 사이의 관계가 완성이 되겠네 그치? 자 해서 여기 있는 이 12-9A라는 길이랑 2K 플러스 A라는 길이가 똑같다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럼 넘어가게 되면 10A가 만들어지고 넘어가게 되면 10K가 만들어진다. 뭐야? A랑 K랑 어땠어? 같은 거였어. 그럼 이제 B의 좌표가 설정이 가능하죠. B의 좌표는 여기가 K가 되는 거니까 몇 K, 3K, 여기도 K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3K 되면 3K 올라가면서 몇 K가 된다? 그렇지 9K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점을 다시 이제 이 지수함수에 뭐 해가지고 대입해서 겁나 열심히 연립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1절이니까 필요한 거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러 봅시다. 어디야? 잠깐만 뭘 계산을 해?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넓이를 안 썼잖아. 1대 하겠다. 다녀오세요. 그치 K를 집어넣으면 문자가 생기니까 넓이가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넓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 2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 그럼 A랑 K가 같으니까 여기 A 됐고 여기 3A 됐고 여기가 K고 그러니까 3K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K 나오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고 여기도 A 대신에 K 나오면 여기도 몇 K가 돼요? 3K가 돼요. 무슨 일이고 이 직각삼각형은 이 직각삼각형 서로 무슨 동의 관계에 있다? 합동의 관계에 있다. 그럼 뒷변 길이 똑같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어떨 수밖에 없으니? 같을 수밖에 없으니 자 저도형만 밖으로 살짝 따보면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서도 K, 3K 뻗어가는 거고 자 위에서도 이렇게 해서 K, 3K 뻗어가는 거니까 얘는 지금 둘 다 루트 몇 K로서 그치 10K로서 똑같은 직각 이등변이 될 수 있는 상이고 직각 이등변이고 그럼 이거 곱해서 자 절반하면 삼각형의 넓이 5K 제곱이 현재 20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K는 양수값이 현재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A 좌표가 4,12로 대입하면서 B의 좌표가 6,18로 정해집니다. 그럼 4,10이랑 6,18 주어진 지수함수식에다가 동시에 대입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된다. 이거 연립은 이제 안 해줘도 될 것 같네. K가 아니라 숫자로 드러났으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것들 확인하시고. 그래서 얘는 비율이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 비율에서 비율로 끝나는 문제였다. 라는 거. 여기까지. 자, 이제 22번을 준비하러 갑시다. 지금 요거 정리하는 동안 22번 쌤 오른쪽에 그냥 문항만 찾고 있을게요.
나 분필 시켜야 돼. 큰일 났어. 분필이 4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배송 바로 안 되는데. 오늘 밤 10시에 쌤한테 분필 주문했냐고 물어봐줘. 알겠어? 고마워. 너네 다 같이 까먹는 거 아니겠지? 그럼 너네 다음 주에 흰색 분필을 못 보는 거야. 색깔 있는 분필로만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야. 오히려 좋아. 생각 21번? 네, 22번으로 갑시다. 조건수의 쭉 이제 적다 보니까 그러네. 사항의 해석만 되면 문항은 쉽게 풀릴 것 같긴 한데 그 해석이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겠네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자, 이제 22번 보고 14번 보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있고 gx가 사실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t 플러스 t 보자마자 t 컴마 무슨 t? ft 지나는 뭔가 기울기에 대한 직선과 fx라는 함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gx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지? t 컴마 ft는 보여? 그지? 근데 부호가 어떻게 돼 있지? 바뀌어 있는 상태다. 그죠? 그럼 뭘 묶어내야 될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서 마이너스 x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걸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안 될 수 있으니까 gx는 0이란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든다 치면 보자마자 나의 4차 함수에 대한 관계성 얘기고 그치? 그럼 4차 함수 fx만 남기고 모든 항들을 우변으로 뭐 해주고 나면
넘겨주고 나면 그치 얘는 fx equal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런 관계가 눈에 보이는 식이 생기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1이고 뭐 코마 뭐를 지나는? 그치 t, ft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러한 직선과 fx의 교점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차함수가 어쨌든 이런 구조로 생겼을 건데 여기 위에 있는 점 t, ft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둘 사이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린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교점 몇 개? 2개. HT가 2개인 거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T 위치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그때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돼요. 그때가 아니라 그냥 접하는 상태가 돼요. 교점 몇 개? 3개. 그럼 그거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로 변하니까? 4개로 변하겠다. 그치? 그럼 무슨 연속점이 생기기 시작할까? 부연속점이 생기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네. 알아보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을 쭉쭉쭉쭉 꼬아나가면서 현재 네가 실능 개수 HT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를 순서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조건을 익숙해야 돼요. 무슨 값이랑 극한 값이랑 무슨 값이지? 함수값의 차가 2래. 무슨 연속점이야? 불연속점을 생각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극한값이고 얘는 함수값이죠. 그럼 그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가 2라는 말은 어쨌든 네가 서로 다른 값이 되기 때문에 현재 HT라는 함수는 무슨 1에서 불연속이다? 마이너스 1에서 그치 불연속이 되는 거고 그럼 아래쪽 조건도 HT라는 것은 T가 얼마인 곳에서 1인 곳에서 불연속인 함수다를 얘기를 하는 거겠네. 가능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인 곳에서도 불연속이고 1인 곳에서도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만 불연속이라고 되어있나? 그렇진 않네. 그쵸? 그냥 여기가 불연속점 중에 뭔가 하나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여기만 불연속이어야 될 텐데 2개가 되는 곳이니까 2개가 되는 곳이니까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다 참수 막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와 가보자. 야 얼마? 2 그죠? 접할 때 얼마? 3 그럼 여기가 지금 x좌표가 t라고 하면 t에서의 좌극한을 볼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을 얘기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네. 그냥 극한값 얘기한다. 그죠? 우극한 좌극한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x좌표가 t보다 조금 작은 지점이니까 여기가 t 마이너스가 되면 현재 t 마이너스에서의 극한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고 그렇지? t에서의 우극한값은 얼마가 돼요? 4. 그치? 4가 되지? 그럼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가 지금 여기 x가 지금 이렇게 현재 t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HT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불연속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 원래 불연속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잖아. 자, 그럼 t 값을 계속 이렇게 쭉쭉쭉 옮겨갑니다. 옮겨가다 보면 또 가다가 여기서 접할 때 몇 개가 됩니까? 또 3개가 되니까 또 여기에 왼쪽 오른쪽에서 불연속이 생길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t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림 더러워졌으니까 여기가 t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 왼쪽이 t 마이너스가 되겠죠. t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럼 t 플러스는 얘보다 조금 오른쪽이니까 어쨌든 t 플러스도 뭐 여기 이렇게 그어주면 똑같은 형태는 그치? 그럼 이때는 t 플러스도 얼마가 되지? 4개가 되는 거지. 여기는 지나는 점의 x좌표가 t인 것이 기준이니까 t 플러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을 지나는 형태의 기울기의 1인 직선과의 교점. 그럼 이때는 리미트 x가 t로 갈 때 이런 그림에서는 HT의 극한값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HT는 함수값을 보면 함수값을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됐습니까? 3이 됐으니까 여기가 3인데 아쉽다. 차가 1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럼 다시 여기 위에 접하는 거에서 또 봐야 된다, 그렇지? TTTTTTTTTTT 다 옮겨가야 돼, 알겠니? 여기 접할 때 그냥 불연속이 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인 게 아니라 봐봐. 여기 접할 때 지금 접할 수 있는 T의 위치가 여기가 T일 수도 있고 여기가 T일 수도 있고 여기가 T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HT의 불연속 지점은 여기서 한두 개를 정해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다시 옮겨가면 TTTTT 가다가 이제 여기 극대에서 접하는 형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T가 되면요. T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고? 3을 일단 탈락이지. 차가 이제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근데 직선과 가차함수 교점이 5개가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지. 탈락이야. 버려. 확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 정석형 등장 장놈 새끼. 노란 딱지 먹겠는데? 자 T-에서 그럼 몇 개? 자 아프쳐 온다. 아파. 몸이 안 좋지. 내가 지금부터 진짜로 안 좋게 만들어줘. 죄송합니다. 빨리 앉지. 자 T-에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개가 되는 겁니다. T 플러스에서 보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건 간에 확인할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으악 또 내려가야 돼. 여기서도 확인해야 되죠. 여기가 T냐. 여기도 확인할 필요가 없지. 왜? 함수값이 3이니까. 교점 개수 차이가 다 2개가 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데는 확인 안 할 거야. 그럼 쭉쭉쭉쭉 가다가 또다시 이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지점은 TTTTT 가다가 여기서 불연속이 될 수 있다. 그치? 자 여기가 T가 되면 이제 얼마가 되죠? 함수값은 1이다 그치? HT는 고점 1개고 자 그럼 T의 자극칸에서 몇 개? 2개 우칸에서도 2개 뭐야? 그럼 되는 데가? 없네. 그럼 이런 그림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네. 자 이제 그럼 4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구성해 볼까요? 반대로? 그치? 느낌이 와? 반대로 그려야 되겠다는 게? 다행이야. 쌤, 저 이거 그릴래요. 그래도 적어도 이 모양 그리거나 아니면, 그치? 길게 이제 1인 거랑 이렇게 뭔가 동시에 접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우리 보통 특수한 케이스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특수해야 답이 결정되기 때문이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한다 쳐봅시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다시 교점 몇 개 되니까? 3개 되니까 안 돼. 그럼 교점 생각해봐. 4차함수랑 접할 때 교점 차이가 2개가 나야 돼. 그치? 그럼 4차함수의 교점 최대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4개고. 그럼 접할 때 교점이 2개가 되려면 동시에 뭐 하는 거밖에 안 떠올라? 접하는 거밖에 안 떠오른다 이거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접할 때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되면 안 돼요. 접할 때가 불연속인 지점들의 후보가 되는데 그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의 차이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길게 1인 접선에 대해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생길 때고 이때는 HT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T라고 한다 치면 자 그 바로 왼쪽에서의 T-에서의 요점을 지나면서 길게 1인 직선이 그어지면 자 좌극한값이 이제 얼마인 게 눈에 보여요? 4인 게 눈에 보이고 이거 바로 오른쪽 점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T 플러스에서 우극한 봐도 극한값은 얼마가 되니까? 4가 되니까 여기서 X가 T로 갈 때 현재 HT의 극한값은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얼마인 게? 2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지점들의 X샤프를 논하고 있다. 그럼 여기가 하나가 무슨 일이 된 거고?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럼 여기 동시에 접하는 또 이 지점의 X샤프는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 1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가족권의 해석이었어요. 됐죠? 가였습니다. 자, 나로 갑시다. 자, 나를 보니까 fx라는 그래프를 0에서 알파까지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그 절대값에 대해서 다시 0에서 알파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똑같도록 하는 만족하는 알파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적분이가 면적 얘기를 하는 건데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자. 현재 fx랑 절대값 fx의 정적분 결과가 같대요. 그럼 fx의 범위가 fx가 0보다 어떤 형태? 크거나 같도록 하는 만족시키는 현재 그 최소 알파 값이 무슨 일이라는 얘기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
여기가 x좌표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 둘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이 정적분이 같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의 식이 그대로 풀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0에서 알파까지 fx에 부호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치? 그냥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된 거야? 즉 얘는 x값이 알파가 지금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이란 값보다 알파 작을 수도 있습니다 범위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0에서부터 알파까지 fx는 부호변화가 그치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 지점의 최소 경계값이 무슨 얘기다? 마이너스 1이라를 얘기하는 거야 0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부호변화가 없대 그럼 알파 이후로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부호변화가 생긴다는 거니까 맞니?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곳이 무슨 축이 되어야? x축이 되어야 부호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0에서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할 때 지금 0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정적분한 거랑 절대값 정적분한 거랑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 표현은 0에서 알파까지 fx의 부호변화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최소 경계값이 알파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이제 보러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dx분의 d에 자 다시 0에서 x까지 fu 마이너스 ku du가 0보다 크고 많다 뭔 소리야? 적분이랑 미분이랑 결합되어 있는데 적분 먼저 하니까 적분했을 거고 미분하니까 상쇄되겠다 그치? 그럼 적분하고 미분했을 때 적분하고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원래 따져야 되는데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미분이 나중에 되고 있으니까 적분 상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길 거고 심지어 얘 안에 있는 게 부적적분이 아니라 무슨 적분이야? 정적분이야 원래 적분 함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그럼 이렇게 팅팅 친다 치면 여기 있는 u라는 적분 변수를 다 누구로 바꿔서 표현하면 될까? x로 표현해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스몰 f의 정적분을 라지 f라고 생각하면 얘는 라지 fx에다가 마이너스 몇 분에면 2분의 1 kx 제곱볼의 함수가 될 거고 맞니? 0집어넣으면 어차피 상수니까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다시 x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니까?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이긴 라지 f 프라임이니까 스몰 fx 마이너스 kx 된다는 거 눈에 보입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다수분의 식은 이렇게 적어봅시다 다수분의 식은 그리고 fx-kx가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관계를 만족시키는 그 k의 최소값이 k의 최대값이 f' 루트 2이다 그럼 그 k의 최대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려본다 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분명히 0이 있었으니까 자 저기 있는 이 부등식은 fx라는 함수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미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럼 fx가 이 kx라는 직선보다 항상 어디에 있도록 하는? 위에 있거나 자 무엇 할 때까지만 허용할까? 접할 때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그 k의 최대값이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여기서 원점 지나는 직선 그었을 때 자 이렇게 kx 그려지면 부등식 성립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치? 얘가 그러면 점점점 완만해지는 건 당연히 성립할 거고 얘가 점점 어떻게 되다가 가팔라지다가 뚫고 지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그럼 이렇게 지금 원점에서는 이렇게 접선을 쭉 그었을 때 맞니?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kx에 대해서 이 k 값이 최대가 되는 경계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때 이 기울기가 루트 2에서의 함수 fx에 대한 접선의 뭐랑 똑같아? 기울기랑 똑같아 그 말은 여기 접점 x좌표가 뭐라고 준 걸까? 루트 2라고 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루트 2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곧 k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하니? 네. 여기까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점에서 4차 함수에다가 fx의 그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해준 거예요. 자, 조건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조건들을 우리가 조립을 해서 어떤 값을 물어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영역만 남았어요. 물어보는 건 F가 얼마? 6입니다. 함수값 찾으라는 거네. 함수 식 결정하는 일.
식 결정하려고 하는데 접점의 좌표가 너무나도 많아. 기분이 너무 좋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 1차 함수식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고? 1이었고 그리고 접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가 어딘데? 플러스 1인데 자 기분 좋은 게 나와 조건에서 이 마이너스 1에서의 x 또는 x좌표랑 동시에 무슨 좌표도 줬지? y좌표도 준 거야. 그럼 이 현재 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결정되면서 여기는 이 1차 함수식이 y는 x 플러스 1이다가 결정이에요. 이해했니? 자 그럼 빼기 함수 써야겠네. 그럼 빼기 함수 쓰면 fx에서 여기는 이 1차 함수식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접하는 거니까 2차식 두 개 생겨야겠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 아쉽다. 최고차원 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조건이 서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미정계수 A를 그대로 가조건을 통해서 계산을 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니? 그렇지. 하나 가볼까? 자 그럼 fx의 함수식에 대해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A에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다시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날 거고 자 그럼 내가 할 것은 원점에서 이 4차 함수의 접점의 x좌표가 루트인 걸 쓸 건데 그럼 좀 상황을 좀 단순하게 표현해서 다시 그려본다 칩시다. 여기는 다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뭐 이런 구조가 있는 거고 여기가 원점이었다 그렇지? 여기서 4차 함수의 접점을 묻겠대. 근데 저도 접점의 좌표를 보통 구하는 게 문제인데 얘는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줬으니까? 루트 2라고 줬으니까 그럼 여기는 x좌표 루트일 때 여기 y좌표 표현 가능하겠다 그치? 그럼 이 둘을 연결하는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루트 2에서의 접점 기울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가 곡선 밖에서 그렇지 한 점에다가 접선을 긋는다는 내용의 해석이었다 그죠? 자 그대로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 y좌표 찾아야겠네? 어우 신난다 루트 2 넣어야겠네. 쌤 지금 이거 제곱하고 막 제곱하고 곱할래요. 이상한 놈이죠. 자 제곱돼 있는데 합차가 먼저 보이니까 이거 먼저 할머니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럼 A의 얘는 식을 어떻게 변형하는 게 맞아?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 무엇에다가?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더하기 1이라 두는 게 맞고 자 그럼 얘는 지금 x제곱에 x에 루트 2 넣으면서 계산이 간단해질 거고 얘는 어쩔 수 없는 남아있는 항이에요. 그치? 루트 1을 넣어보자. 여기 루트 2 집어 2 빼기 1이니까 1 곱하기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무슨 분 해가지고 열심히 미분해가지고 또다시 뭘 집어넣어야 돼? 루트 1을 넣어서 미분 계수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일단 이 둘 사이 평균 변화를 표현하면 루트 몇 분해? 2분해. 루트 다 떨어지네. 오늘 10시에 뭐 하겠지? 상쾌한 거 물어봐주겠다. 알겠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니? 눈 건담에 직결된 내용입니다. 근데 색깔펜 보면 그래 그거나 물어보자. 근데 무슨 색이 보기가 제일 편해? 주황색이요. 주황색? 이거 버려. 분홍색 안 돼야지. 또 분홍색. 나가. 지각생 말 안 듣습니다. 분홍색 편해? 노란색? 노란색 이거? 노란색. 얘는 초록색, 파란색? 그렇지. 나랑 취향이 똑같구나. 나도 하늘색이 제일 좋아. 근데 하늘색 애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계열이 비슷해서. 그래? 그냥 다 쓸게. 다 좋아하네. 흰색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흰색 주문 안 할게요. 안 돼요. 자 봅시다.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빨리 하고 쉬게. 자 이게 평변이죠. 이게 루트 2에서의 순변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미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루트 2 집어넣을 겁니다. f'x는 으악 내려오면서 a에 2a에 x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분을 안 하는 아니 저기 전개를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승리분생 얘네 곱하기 몇 x? 2x 생기고 플러스 얼마? 1. 자 그럼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루트 2 넣으면 2a고 루트 2 넣으면 2루트 2가 되니까 몇 루트? 4루트 2a 되는 거고 다시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남겠네. 자 넘어가서 분배합니다. 루트 2 곱해주면서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이 곱하면서 8a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다행이다.
루트 2가 없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A는 몇 분의 몇이 나온다? 7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함수값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중 문제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가속건이 옛날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좀 편해 보인다 그지? 이렇게 계속 익숙하게 만들려고 킬러 문항도 그냥 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짧게 10분만 딱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13원 문항 풀이하고 정체망으로 풀이를 마칩시다.